예, 이번에는 자료 해석 영역을 푸시면서 꼭 알아두셔야 하는 몇 가지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1번은 1,100만 10억 조인데요. 저희는 숫자가 만 단위로 끊기잖아요. 한글은 만 단위로 끊겨서 이런 그 뭐라 그러죠 이거를? 아라비아 숫자? 아라비아 숫자 형태로 나와 있으면 좀 눈에 확 들어오지가 않는데 이 1,100만 10억 조를 외워 두시면요. 예를 들어 이 숫자를 딱 봤을 때 몇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잖아요. 그때 1,100만 10억 조 그러면 이게 1조 원이구나. 1조구나. 돈이 아니죠. 1조죠. 1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1,100만 10억 조 기준은 이 컴마를 기준으로 해요. 여기에 0, 여기 끝에부터 1, 그리고 컴마 앞으로 가서 1000, 또 앞으로 가서 100만, 또 컴마 앞으로 가서 10억, 또 컴마 앞으로 가서 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7하고 0이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요. 1,100만 10억 하면 70억이네? 라고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사항은 제곱값을 암기하시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 대부분 다 외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외우지 않고 계실 수도 있어서 일단 써놨습니다. 이 121은 11의 제곱값이고요. 얘는 12의 제곱값, 13, 14 이렇게 쭉 해서 15, 16, 17, 18, 19의 제곱값입니다. 계산하는데 정말 많이 나오는 값이기 때문에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용은 분수값 암기인데요. 2분의 1은 0.59, 3분의 1은 0.3333, 4분의 1은 0.25, 5분의 1은 0.2죠. 그 정도는 이제 알고 그냥 아니까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그 외에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9분의 1도 이런 값이 나옵니다. 이 6분의 1과 7분의 1은요, 딱 떨어지는 값은 아니고 사실 근사값인데요. 이 뒤로 원래 이렇게 숫자가 쭉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값을 알아두시라는 이유가 문제에서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죠? 소수점 값으로 값을 줍니다. 그러면은 사실 예를 들어서 뭐 8이라는 값에다가 0.167을 곱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사실 자료 해석에서 계산들은 다 근사값으로 많이 계산을 하잖아요. 그때 이 167을 소수점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것보다 8 곱하기 6분의 1이다 라고 해서 계산을 하시면 얼마죠? 3분의 4라는 값이 바로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소수점이 있는 값으로 제시가 된 것을 분수값으로 바꾸기 위해서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암기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9분의 1은 0.111111이 계속 지속되죠. 예를 들어 또 9분의 2 같은 경우는 0.2가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암기를 해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네 번째 문제는 증가 추세와 지속적 증가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위 도표에 있는 값들이 증가 추세를 갖고 있다. 혹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라. 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먼저 표를 간단하게 이렇게 도표가 있다고 치면 문제에서 먼저 지속적 증가를 볼까요? A라는 값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라고 하면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1에서 3은 증가했지만 3에서 2는 감소했죠. 그래서 지속적 증가는 틀린 말입니다. 하지만 B라는 값을 지속적 증가 개념으로 살펴보시면 2, 3, 4, 5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맞는 말이 됩니다. 그쵸? 다음으로 증가 추세를 한번 보면요. A라는 값이 증가 추세이다 라고 하면 요 1325는 중간에 한번 떨어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1에서부터 5까지 증가하고 있죠. 그래프를 그리면 뭐 이 정도로 될까요? 그쵸?
이런 식으로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떨어지는 거 무시하시고 그냥 전반적으로 딱 봐서 올라가고 있으면 증가 추세입니다. 따라서 A라는 값이 증가 추세이다 라고 하면은 그 말은 맞는 말이 됩니다. 그냥 어떤 느낌을 갖자면 지속적 증가는 좀 꼼꼼하게 매년 다 증가를 해야지 지속적 증가가 되는 거고요. 증가 추세는 그냥 대충 봐가지고 그냥 대충 올라가고 있으면은 증가 추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5번은 증가량과 증가폭 그리고 증가율, 증가 속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 밑줄을 쳤듯이 차이 그리고 비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증가량과 증가폭은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요. 증가율, 증가속도는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네모가 되어 있는데 2010년과 2011년에 B라는 값에서 B라는 지표를 갖고 있는 값이 2에서 3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을 표현을 할 때 이 증가량, 증가폭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그러니까 2010년에서 2011년까지 B의 값의 증가량이 얼마냐, 증가폭이 얼마냐 라고 하면 1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에서 2의 차이 값을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2와 3의 차이 값을 구하시면 되고요. 증가율과 증가 속도는 비율이기 때문에 2에서 3까지는 50% 증가한 거죠. 그쵸? 여기 1이 증가했기 때문에 2분의 1은 50%고요. 따라서 2에서 3은 50%가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증가율은 50%. 증가 속도도 마찬가지로 비율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증가 속도는 이제 문제에서 증가 속도가 몇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는 않고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 예를 들어서 A의 2010년, 11년 자료만 봤을 때 A의 증가 속도가 B의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 라고 하면 이 차이 값을 계산하시는 게 아니고 비율 값을 계산하시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율의 비율은 퍼센트이고요. 비율의 증가폭은 퍼센트 포인트입니다. 이건 간단한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30%라는 숫자가 있다면 여기서 10%가 증가했다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33%가 됩니다. 즉 비율의 비율이 증가한다면 이 비율에서 30%의 10%는 30이라는 숫자의 10%는 3이잖아요. 따라서 이 값은 33%가 됩니다. 이게 비율의 비율은 퍼센트라는 말이고요. 다르게 10% 포인트가 증가를 했다고 하면 이 값은 30%에서 10% 포인트가 증가한 값은 40%가 됩니다. 즉, 이 퍼센트 포인트라는 개념은 30에다 그냥 10을 더하시면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이 개념은 이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를 구분해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지만 맞추실 수 있는 문제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제대로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 퍼센트 10%, 30%에서 10%가 증가한다면 33%가 되고 30%에서 10% 포인트가 증가하면 40%가 됩니다. 예, 다음은 7번입니다. 증가폭이 유지되거나 감소하는 것은 증가율이 감소하는 것이다 라고 써놨는데요.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요. 3, 6, 9, 12, 15가 있다고 합시다. 증가폭은 3으로 일정하죠. 그쵸? 다 증가폭은 3으로 일정한데요. 증가율을 생각해 보시면요. 3에서 6으로 증가했을 때 3이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3에서 3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에 증가율 차이는 지금 100%입니다. 그쵸? 3에서 3만큼 증가를 했어요. 6에서 9까지의 증가율은 50%입니다. 그쵸? 6에서 3만큼 증가해서 9가 됐으니까 50%가 증가한 거죠. 9에서 12는 33.3%고요. 12에서 15는 25%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증가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죠?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증가폭이 감소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증가폭이 일정했던 경우, 3으로 일정했던 경우에도 증가율은 감소했잖아요. 이 증가폭이 만약에
뭐 3에서 지금 3이 증가했는데 여기는 2가 증가하고 여기는 뭐 1이 증가하고 여기는 0.5가 증가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증가율은 지금 더 감소하겠죠? 지금보다? 더 가파르게 감소하겠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번이. 이 내용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예. 8번, 9번, 10번은 좀 중복되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지금 설명드리기가 애매한 것들이라서 배제했습니다. 이게 제가 혼자 이제 인적성 시험 공부할 때 혼자 정리했던 내용들인데 그걸 그냥 긁어오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설명드릴 만한 거를 긁어온다고 긁어왔는데 좀 당장 설명드리기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이 8, 90번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 A당 B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A당 B라는 얘기 혹은 A 대비 B, A에 대한 B의 B라고 나오면 A분의 B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이런 글이 나오면요. 문제에다 그냥 이렇게 그어버립니다. 이렇게 분수 표시를 해버리면 바로 보기가 좀 쉽거든요. 여기도 A 대비 B라고 나오면 바로 이렇게 분수 표시 하시고요. 이렇게 A에 대한 B의 B 나와도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를 뭐 다 외워놓으시고 문제 계속 풀다 보면 외워지긴 하는데 처음에는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그때 팁은 A가 수식어이고 B가 구하는 값일 때 구하는 값이 분자로 온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A당 B라는 값은 결국 B를 얘기하는 거죠. B가 얼마냐는 거잖아요. 다만 A당 B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1인당 식료품비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결국 식료품의 비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1인당 식료품비라고 하면 인구가 몇이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식료품비가 몇이냐고 물어보는 거고 그 물어보는 주체 그러니까 수식어구가 아니고 구하는 값이 분자로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A 대비 B도 마찬가지로 A 대비는 수식어고 B가 구하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B가 분자로 오는 거고 마찬가지로 A에 대한 B의 B도 결국 B가 몇이냐를 묻고 있기 때문에 B가 분자로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퍼센트랑 퍼센트 포인트도 또 중복되네요. 이것도 빼고요. 조혼인율 있는데요. 조혼인율은 보통 무슨 비율을 얘기하면은 100분의 몇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3%다 라고 하면 이것은 100분의 3이잖아요. 근데 조혼인율은요 1000분의입니다. 1000분의 x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100분의 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실수가 나오니까 이 1000분의 몇이라는 거 앞에 조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1000분의 몇인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 정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렇게 좀 쓸데없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조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